옛날부터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 했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전주의 초등학교는 어떤 계획과 역사를 품고 변천해 왔을까요? 인문 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주의 초등학교 연대기, 전주의 초등학교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멘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이신 전병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클래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교수님? 네, 전주의 초등학교 역사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출발 시점은 갑오개혁이었는데요. 네. 그때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네. 초등학교, 중등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기술학교 등 근대 교육 과정을 마련했지요. 알겠습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다고 하는데 교육 입국 조서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새로운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네. 임금님의 발표 문헌입니다. 조서니까요. 네네. 갑오개혁 이후에 1895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 교육 입국 조서에 보면 오늘날 전인 교육의 요체라고 하는 네. 지덕체가 등장해요. 지금도 지덕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순서가 네. 지덕체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와, 그러면 잠깐만. 지덕체가 아니었으면 얘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덕이 먼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와, 맞아요? 예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당시에는 덕체 지순이었어요. 지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예. 오. 지금은 대체로 그냥 지덕체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게 사람에 따라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아마 체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전주 최초의 학교가 1897년에 시작한 현재의 전주초등학교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처음에는 네.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어서 네. 전라북도 공립소학교라고 했지요. 네, 학교가 건물이 없어서 네네. 현교 부속 건물인 양사제에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아하. 수업 연하는 4년, 교사 3명과 남학생들로만 37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서 양사제에서 수업을 시작했고, 그 양사제에서는 언제까지 공부를 했을까요, 그럼? 예, 1906년에 전동에 교사를 신축해서 이전을 했고요. 예. 지금 태평동으로는 1925년에 자리를 잡아서 이사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도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1905년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예. 통감부가 우리의 교육도 통제를 하는데요. 아하. 1906년에 보통학교령이라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허허. 그리고 우리가 소학교라고 했던 초등학교를 예. 보통학교라고 바꾸게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 공립소학교도 전라북도 공립보통학교라고 개칭을 했고요. 네네. 그 후에 이제 다른 보통학교가 생기게 되니까 제1 공립보통학교, 그 두 번째는 제2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학교가 애초부터 그렇게 이제 이름이 딱 정해져서 간 건 아니었고 그 시대상에 따라서 이름이 변화해 왔군요. 예. 그 소학교 이름을 보통학교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예, 아주 마음 아프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일본은 자기 본토학교도 소학교라고 했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도 소학교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 한국인 학교만 보통학교라고 바꾼 건데요. 아, 뭔가 차별을 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소학교 하면은 그 다음에 중, 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학교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어. 그렇죠. 조선인들은 더 이상 배우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배울 필요가 없고 보통 교육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죠. 허허. 머리가 크면 부리기가 어렵겠죠.
이제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처음부터도 한국인을 자기네가 하는 일본어는 알아듣고 네. 일본 글을 알게 해서 한국인을 부리고 착취하는 한국 신민화 교육을 지향했던 겁니다. 뭔가 이 이름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스며들어 있네요.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꾼 데는 우리 국민의 배움을 짧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신민화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말인지 한번 우리 교수님 통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들었죠. 예. 일본 왕은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천황의 나라는 황국이라고 하지요. 예. 황국은 일본입니다. 신민은 신하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을 세뇌해서 일본인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 일본인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바타처럼 칩만 바꿔 끼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자신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지도 구분할 수 없게 바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어리석을 우자 백성민자를 써서 네. 우민화 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이고. 한국 신민화입니다. 그러니까 배움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어리석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부리게 쉽게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전략적 의도가 숨은 거군요. 예. 한국 신민화라는 말이 이렇게 소름 돋는 끔찍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전주 초등학교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볼까요? 예. 1897년에 시작한 전라북도 최초의 학교가 1909년에 1회 졸업생 23명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네네. 여학생도 모집합니다. 처음에는 남학생만 37명을 시작했죠. 맞아. 예. 예. 그러다가 1919년에는 그 여학생 반을 따로 전주 여자 공립보통학교로 분리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전주 풍남 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요? 예, 풍남은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 1914년에는 전주 공립보통학교가 네. 전주 제1보통학교로 바뀝니다. 예. 전주에 다른 학교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예. 그 전주의 두 번째 학교, 즉 전주 제2보통학교가 설립되는데 그게 지금의 완산초등학교입니다. 그래요? 예. 네. 전주 초등학교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가 네. 오래됐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전주 초등학교에서는 1916년에 예. 부설 간이공업학교를 인가를 받아요. 네. 이게 나중에 지금의 전주 공고, 아하. 전주 공립공업보수학교가 되는데 1922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네. 공립공업보수학교가 생기면서 예. 부설 간이학교는 폐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1921년부터는 일제 새로운 교육령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우리 초등학교는 4년이었어요. 맞아요. 4년이라고 자기네들은 6년이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6년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여학생은 3년밖에 안 다녔어요. 거기서도 좀 차별이 있었어요. 예. 남학생은 4년이었고 여학생은 3년이었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초등교육을 보통학교를 6년제로 연장을 해준 거죠. 그때는 이제 남녀 구분 없이 다 6년으로 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은 수업 연한을 일본과 같이 6년으로 연장했다. 순수한 의도는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이유가 또 숨어 있었나요? 그렇죠. 예.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아니까 예. 그들이 너그러운 것도 아니고 네. 착해진 것도 아니지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919년 네. 3.1운동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아마 무단통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예, 무단통치는 무력으로 통치한다, 처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논리나 법리도 필요 없고 매로 때려서 잡들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렇구나. 한국인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무단통치 때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매로 때리는 형벌이라는 뜻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3.1운동 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겠네요. 그랬죠. 그래서 무작정 때린다고 잡히지 않는구나 해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방한 게 바로 문화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문화적으로 대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그들의 그 악랄한 식민 통치를 은폐한 것뿐이에요. 이제는 지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네. 많은 한국인들, 영향력 있는 한국인들을 친일파로 회유해서 어허. 그들을 앞세워서 우리 민족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우리 친일파를 통해서 통제하는 통치 방법을 우리에게 자치를 허용한 것처럼 예. 호도하기도 했어요. 하하. 이것을 문화 통치라고 하는데 예. 우리는 그래서 이걸 민족 분열 통치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겠네. 많은 친일파들이 이때 넘어가지요. 영향력 있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했던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를 또 6년으로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음. 6년제로 할 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여전히 4년제, 5년제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예,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도 많은데요. 예. 수신, 국어, 예. 한문, 일어, 산술, 지리 역사, 이과, 도화, 체조, 창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좀 예. 생소한 게 있죠. 예, 예. 예, 수신은 이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서 예. 대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도덕입니다. 그래서. 도덕. 네. 예. 이과는 과학이고요. 네. 도화는 미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는 국어가 일본어가 국어가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국어와 일본어를 구분했지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한번 초등학교로 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초등학교 이름이 국민학교로 바뀌게 된 건 네. 1941년 제4차 조선교육령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모든 소학교를 소자 대신 네. 국민이라는 말로 바꾸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규정이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를 예. 초등과, 고등과로 구분을 하고 예. 고등소학교와 고등과는 모두 심상소학교와 초등과 6년을 마치고 입학할 수 있었죠. 근데 일제가 왜 하필 또 이렇게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꿨을까? 이것도 뭔가 되게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보통학교라고 했던 것도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예. 여기에는 네. 아주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음모가 또 있군요. 예. 예. 한국 신민화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순수한 의미의 국민이 아니고 예. 한국 신민을 줄인 말이거든요. 하하. 자,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네. 1937년 중일 전쟁 중국 본토에 쳐들어가죠. 예.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호주까지 전쟁을 확대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요. 하하. 그러니까 일본이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세계대전을 벌여놓고 예. 우리 국민을 전쟁에 다 동원해서 소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허허. 이게 이제 소위 국가총동원령이라고 하는 법령인데 예. 우리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몽땅 전쟁에 동원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하. 그런 계획하에서 소학교도 국민학교로 바꾼 거예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군요. 예. 교수님, 그 일제강점기에 이런 음모로 지어진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제 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예. 일본은 패전 직후에 바로 소학교로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만 1995년까지 예. 그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예. 1996년에서야 초등학교라고 바꿨죠. 좀 한심하죠? 네. 제가 딱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아이고. 국민학교로 입학했다가 초등학교로 예. 졸업했어요. 그랬군요. 딱 그 시대 때 제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에 이런 음모가 담겨 있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름을 이 10수년 전까지 썼다는 사실에 참 놀랍고 참 부끄럽네요. 그럼 이제 전주의 다음 초등학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예, 전주의 두 번째로 세워진 초등 공립학교는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완산초등학교입니다. 네네. 전주에는 이때 사립학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 함육학교, 양영학교, 육성학교, 유치학교 다 보통학교들이었는데 네. 이들 4개 사립보통학교가
1911년에 사립 유경보통학교로 통합이 되고요. 예. 1913년에 드디어 공립학교로 제2 공립보통학교가 되지요. 아하. 1924년에는 전주 사범학교가 생기면서 예. 전라북도 공립사범학교 부속 보통학교가 지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31년까지 부속학교 역할을 제2보통학교 완산초등학교가 이어간 거죠. 네네. 위치도 지금의 교대가 옛날 사범학교니까 네네. 가까운 완산동, 서학동 이웃에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8년에는 네. 아까 얘기한 3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서 예. 완산 공립심상소학교라고 바꾸고 여학생도 이때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1년에는 뭐 전체가 다 국민학교가 되니까 예. 완산도 완산 공립 국민학교라고 바꾸고 이때는 이제 2년제 고등과도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완산초등학교도 한 11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였군요. 예. 자, 다음은 어느 학교를 우리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 전주의 세 번째 초등 공립학교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예. 초등학교, 풍남학교입니다. 풍남초등학교. 네, 지금의 풍남초등학교. 예. 원래는 1910년에 전주 공립 상생 소학교 안에 여학생 학급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1919년에 여자 공립 보통학교로 설립 인가가 나지요. 예. 그래서 이제 풍남은 처음에는 여학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전주 제1보통학교 안에 있다가 여러 곳을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1936년 경기전 한편에 있던 일본인 학교인 전주 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네. 지금 풍남초등학교가 있는 노송동으로 이전을 하자 예. 풍남이 그 자리로 경기전 자리로 옮겨갑니다. 아하. 1938년에는 역시 이름이 풍남 공립심상소학교로 바뀌게 되고요. 예. 그때부터는 남학생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41년에는 당연히 풍남 국민학교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때 고등과도 설치를 합니다. 2년제. 예.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고 일본이 떠나고 나니까 노송동에 있는 지금의 풍남국민학교 자리 일본이 다녔던 예. 전주 공립소학교가 없어지게 되니까 예. 경기전에 있던 풍남 국민학교가 네. 노송동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노송동에 있으면서도 학교 이름이 예. 풍남이 된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경기전에 학교가 있었어요? 예. 풍남이 지금의 노송동으로 옮겨간 뒤에도 예. 중앙국민학교를 계속 세워서 네. 경기전 학교를 이어갑니다. 네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렇죠.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조선 건국의 주인공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경기전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어허. 처음에는 1907년에 서문 밖에 옛날 친일 단체인 일진의 회관을 인수해서 전주 일본인 효립 심상소학교를 설치합니다. 예. 그때는 약 26명이었던 학생이 많이 늘어나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만큼 많이 진출하죠. 특히 호남의 곡창 때문에 예. 많이 전주를 진출하면서 학생이 180명까지 되니까 학급이 5학급으로 늘어나고 1912년에 전주 공립심상고등소학교라고 학교 명칭을 바꾼 뒤에 예. 경기전의 3분의 1을 헐어내고 어이구. 학교를 짓고 일본인 학생들이 뛰고 짓밟게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공립학교를 쭉 살펴봤는데요. 사립초등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전주 지역 사립학교의 효시는 미국 남장로회에서 1900년에 시작한 신흥학교 유명하죠. 그리고 1907년에 시작한 기전여학교가 있습니다. 기전여학교 시작은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학교 연역에는 1900년이라고 하고 있고 기전 80년사에 보면 또 다른 논문에서는 1902년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중에 신흥학교는 보통학교령이 발표된 1906년 현당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55명 학생으로 초등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교회에서 학교 전담 선교사인 니스벳을 파견하고 교장이 된 니스벳이 예수교 학교라고 칭했던 것을 신흥학교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그 신흥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흥학교는 1906년 보통학교령에 따라서 예. 4년제 초등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에 5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4년제 고등과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으로 학생들이 검거가 되면서 예. 재판을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신흥학교 그 담벼락에 3.1운동 때 학생이 만세운동했다는 맞아요. 벽화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그 재판 기록에도 보면은 신흥학교라고만 나와 있고 예. 초등인지 중등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예. 아마 보통학교하고 고등보통학교, 즉 예. 중등 과정을 병행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신흥학교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건은 정말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서 일제가 대륙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다양하게 썼다고 했죠. 예. 그 방법의 하나가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고 모든 관공서와 학교가 매월 정해진 날에 네. 반드시 신사에 참배를 했어야 해요.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과 학생이 줄을 지어서 예. 직접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상숭배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죠. 고민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래도 학교를 절대 없앨 수 없다고 지키려고 했어요. 예. 기존여학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결국 이제 선교회에서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폐교를 결정하고 아이고. 1937년 그렇군요. 문을 닫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전주의 다른 공립학교나 그다음에 이제 그때 고등보통학교가 고창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창, 고등보통학교 등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럼 신흥학교와 기존여학교 폐교 이후에 전주에는 정규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예, 정규 사립학교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1938년에 인가받은 지금의 전동성당 안에 있던 예. 해성 심상소학교입니다. 아, 전동성당 안에 학교가 있었어요? 예. 원래 전동성당은 1889년에 예. 시작을 합니다. 예, 예. 프랑스 선교사 보둔의 신부가 이 성당으로 발령을 받아오는데 오자마자 학교 설립을 추진을 해요. 네. 그런데 쉽지 않아서 서당을 열어서 끌어오다가 예. 그 1915년에 보둔의 신부가 작고하고 예. 그 후임으로 온 라꾸르 신부도 학교를 설립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네. 1926년 여학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1929년에 또 라꾸르 신부가 선종한 뒤에 한국인 김양홍 신부가 1930년에 오는데 예. 이 김양홍 신부는 오기 전에 진안에서도 학교를 세운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5년제 해성 강습소를 설립합니다. 네네. 그리고 1933년부터는 정규 보통학교 인가를 계속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인가를 받지 못하다가 1938년에야 인가를 받고 네. 개정된 교육령이 이제 심상소학교라고 해야 되니까 예. 38년에 전주 사립 해성 심상소학교로 개교를 합니다. 네. 자, 그럼 5년제 해성 강습소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5년제 해성 강습소는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모든 학생이 학년별로 자격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해성 심상소학교로 학년 편입이 돼요. 허허. 규모는 한 학년에 70명 정도 한 학급씩이었고요. 예. 해성학교가 일제강점기 동안 전주의 유일한 사립 정규 초등학교였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41년에는 모두가 국민학교가 되니까 해성 국민학교로 바뀌게 되고요. 예. 1945년에 제7회 졸업까지 해서 3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1945년 4월에 일제가 학교를 빼앗아가면서 아이고. 폐교가 됩니다. 허허. 학교 시설을
전쟁 시설로 학교 건물을 전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 학교 문을 닫게 됐지요. 예. 어이가 없지만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네네. 미국 전투기가 십자가에는 폭격을 안 한다 하는 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성당 그 그래서. 뼈쪽탑을 방패로 삼았다는 거지. 와, 그렇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 그렇게 문을 닫았더라도 해방 후에는 다시 학교를 열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학교를 다시 찾았고 학교를 복교할 수 있었는데 예. 일제 강점기 때의 해성 국민학교를 되살리지 않고 중등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예. 이게 성심 여자 중학교입니다. 1946년에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1951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씁니다. 예. 그 전까지는 중학교 과정으로 5년제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제 51년부터 나누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때 이제 성심 여중과 성심 여고로 51년에 갈라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전동 성당 안에 에서 시작했던 해성 심상소학교가 지금의 성심 여중고로 성장했다는 네. 걸 알 수 있지요. 네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해방 전까지 전주에 있던 공립학교 4개, 전주 초등학교, 완산, 풍남 서신 초등학교, 그리고 사립학교인 네. 해성 심상소학교까지 예. 5개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전주의 초등학교 이야기, 초창기 초등학교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네. 전주의 교육의 장을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전주의 초등학교 시작과 변천사를 알아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락 인문학센터와 함께 즐기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 멘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이신 전병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